마음의 힐링과 수익이 함께하는 이곳. 안녕하세요. 정호의 데이트입니다. 네,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글, 명심보감 어릴 때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그 안에 아주 좋은 글귀 하나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면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다면 후회하지 말라. 남에게 선물이라도 주면 입어봤어? 해봤어? 어땠어? 하면서 관심 100배가 됩니다. 반대로 누가 나에게 해준 건 까마득히 좀 잊기가 쉽죠. 내가 더 해준 것만 자꾸 더 생각날 때가 참 많은데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타인의 도움 없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걸 다 갚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대출 인생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인의 그 수많은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월요일 좀 더 훈훈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정호의 데이트 어이제입니다. 네,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명심보감 오랜만에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전 어렸을 때 좀 만화로 읽었었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남한테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익혔던 건데 네, 나이가 차니까 새로운 그런 깨달음으로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은혜를 베풀었다면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다면 후회하지 말라. 한마디로 남에게 베푼 건 까마득히 잊어버려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좀 가슴이 찔렸던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작 PD, 저희 팀의 3팀의 막내 PD, 1팀이죠. 1팀의 막내 PD님 생일이어가지고 양말이랑 손장갑을 사드렸거든요. 사주고 나서 괜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신고 왔나? 안 했나? 막 그러면서 계속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관심을 베풀었을 때는 관심을 꺼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만 제가 옹졸하게 하고 왔냐고, 양말 하고 있냐고 계속 체크를 했던 기억이 나서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피디님 너무 옹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쁘게 착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좀 반성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의 그 베품을 베푸르셨다면 오늘은 그걸 잠깐 잊으시고 계속해서 좀 남에게 베푸는 그런 하루로 또 한 주로 보내시기를 제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오의 데이트를 좀 신차게 좀 출발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더듬으면서 좀 망친 것 같아요. 정오의 데이트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요. 저와 함께 전화로 데이트 나누실 수가 있으시고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2828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게시판으로는 아자아자 게시판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필명 있으시면 다 다루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분들 오늘 종목 그리고 일상 고민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별나라님께서 와주셨어요. 베푼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정오의 데이트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마틴 블레이스님께서 격하게 환영을 해주세요. 옹졸한 희재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반성을 하면서 시작해봤죠. 버스토리님, 희재앵커님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지기님들도 힘찬 월요일 하면서 웃으시면서 와주셨고요. 칠봉이님 와주셨네요. 정오의 데이트 출석 도장 찍어봅니다. 자, 어제 마로니에님께서는요. 장윤정 콘서트에 다녀왔는데 몰상식한 사람 좀 고발하려고요. 7구역 9열 14번 좌석에 앉은 분 1시간 이상 스마트폰으로 불법 동영상 촬영하더라고요. 안내 요원이 제지해도 그때뿐이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꼭 계세요. 저는 주말에 몰상식한 분 한 분 고발해보면 지하철 같이 탔는데 카카오톡 왔습니다를 소리 엄청 크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DMB를 그냥 켜고 보시더라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째려보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보시더니 나중에 한 분께서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시니까 그때서야 줄이더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 않는 걸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한파님, 드디어 기다리던 정오의 데이트 시간이 돌아왔군요 해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하늘공님께서는 아이공님께서 필명을 바꾸신 건가요? 점심 드시러 가시는 것 같아요. 동우동우님, 희쟁코님 안녕하세요. 금요일 정오의 데이트 다시 보기 했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엑시드 위아래 이거 노래를 불렀는데
엑시드가 아니라 EXID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이렇게 또 일침을 가해주시네요. 이 일집 때 노래를 또 이거 아시는 분 많이 안 계시던데 동우동우님께서 EXID 팬이신 것 같아요. 일집 노래 어떤 게 있었는지 전화로 한번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핀님께서도 일찌감치 와주셨네요. 의젠커님, 영화 홈 언론에 나오는 맷 비둘기의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내일까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 밖에도 또 아하님께서도 일찍이 와주셨고요. 아이바리 첫발이라님께서는 지금 식사하러 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별아별아님께서도 마트 갔다 와서 저 보러 오신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후에 같이 인사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첫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예. 네, 맨날 월요일부터. 이것만 봐요. 예. 네, 월요일부터 좀 답답한 일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KCC 건설이요. KCC 건설이요. 시청자님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11,200원에 샀어요. 11,200원. 11,200원이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되신 거죠, 기간이? 꽤 됐어요. 몇 달 됐어요. 네, 그러니까 좀 오래 들고 계셨군요. 비중을 어느 정도 담으셨던 건가요? 한 20%대, 20%. 20%요? 그 이후로 뭐 추가적으로 뭐 물량을 늘리시거나 하시진 않으신 거죠? 예. 네.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어떤 부분이세요? 아니, 이게 정말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네. 이게 매수가 위로 올라가려는지. 다 궁금하죠. 저는 잘 모르니까. 네. 일단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좀 길게 더 가져가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그러죠. 네, 그러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첫 종목이네요. 오늘 첫 종목 KCC 건설은 박준현 운용력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KCC 건설을 11,200원, 그러니까 너무 좀 높게 들어가셔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수가 그 이상으로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11,000원대 이제 8월달, 9월달에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 좀 매매를 좀 아마 하셨을 겁니다. 해서요. 당시 이제 뭐 건설업체들이 8월달에 정부의 그 내수경기 부양책의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형성이 좀 되면서 국내 내수 기반 건설사라든가 또 중소형 건설주까지 함께 동반 상승을 한 이후에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주택 경기 자체가 국내 꾸준하게 좀 전개 좀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해외 건설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들이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중소형 건설들도 함께 뭐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KCC 건설은 이제 국내 쪽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회사가 작년에 이제 일부 해외 쪽에 좀 참여한 부분 때문에 손실 처리를 하면서 작년에 대규모 적자가 났습니다. 1,400억 정도. 그래서 해외 부분 쪽에 대한 부실 부분은 작년에 정리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사업장에 대한 일부 부실 부분까지 좀 작년에 대량 좀 정리 손실 처리를 좀 하면서 올해부터 이제 꾸준하게 재무 내용 자체도 클린화가 좀 되면서 올해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 종목도 주가가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가가 좀 최근에 이제 약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올해 생각보다 실적 개선 폭이 상당히 더딥니다.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했는데 작년에 이상 500억대 대규모 적자가 났는데 일단은 현재 3분기까지 그 110억 가까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시장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본다 한다면 업황만 조금 개선이 된다 한다면 이제 턴 어라운드가 올해 내년도부터 본격화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또 그런 또 재무 내용 자체를 확충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즉 이 종목은 최악인 상태에서는 이미 좀 벗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도에 KCC 모그룹에서 뭐 자금까지 지원하는 상태니까 그래서 길게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봐요. 재무 내용 자체도 클린화 좀 되면서 회사가 부채 비율도 과거에 거의 300%대에서 부채 비율도 지금 200% 아래까지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되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회사가 국내 쪽에 재개발 쪽에 수주를 좀 많이 치중을 좀 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꾸준히 좀 증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매수 가격 이상에서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 건설주들이 좀 부진한 국면이기 때문에 대형 건설주들이 유가 가장 안정을 찾고 그리고 반등 모멘텀 전개되고 난 다음에 중소형 건설주들이
이들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전개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대형 건설주보다는 국내 기반의 중소형 건설주들이 아직 그 모멘텀 자체는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대형 건설사 같은 게 여전히 해외 쪽에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대규모 여러 가지 정부에서 단합과 관련해가지고 제재를 좀 받으면서 여러 가지 수주라든가 제약 요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중소형 건설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관점에서 KCC 건설들은 안정 찾는다는 빠르게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도 지금 9,800원입니다. 9,800원대고 그 다음에 반등 목표가 1,800원, 11,000원이에요. 일단 좀 이미 좀 바닥권의 형성이 좀 됐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최소한 9,8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 가능할 것 같고, 내년도 약간 시장만 형성이 된다 한다면 매수가 이상까지 충분히 내년도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진행이 되니까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최근에 너무 좀 좋지 않은 건설 경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이네요. 그럼 몇 개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저게 갈까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네. 운용령님. 기간도 참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떤 회복, 완전한 턴어라운드까지 얼마나 좀 기다려야 될까요? 이 종목 내년도 분명히 좋아집니다. 작년에 적자 처리가 됐고 조금 전에 3분기까지 지금 115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그 회사는 조금만 턴어라운드 상당히 가볍게 움직일 주식이고요. 이 종목이 상당히 배당 투자도 많이 했던 주식입니다. 2012년도 주당 1,000원까지 배당했던 회사고, 작년도 같은 경우 실적이 2012년도죠. 2010년도 같은 경우 500원 정도 배당을 회사인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발행 기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정도까지 배당은 전개되지 않겠지만은, 즉 실적만 조금 좋아지면 충분히 주주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빠른 반등이 좀 가능하다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시장이 조금 형성이 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종목 분명히 저점은 형성이 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년 한 3월달 정도 된다 한다면 뭐 11,000원 정도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 뭐 그런 기업 내용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너무 좀, 고맙습니다. 네,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 예. 횡보인데 좀 반등 있을 때 더 궁금하시면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예, 아유, 너무 고마워요. 예, 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네. 시청자님이었습니다. 자, KCC 건설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건설주들이 언제쯤 또 이렇게 반등을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312님께서 오늘 LIG ADP 문의를 주셨습니다. 4,439원에 들어가셨으니까 지금은 조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문의를 주셨는데 이제야 살펴드리네요. 40% 들고 계시는데요.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운용령님, 이번엔 LIG ADP입니다. 이 종목도 11월 이후부터는 꾸준히 조금 밀렸거든요. 언제쯤 바닥을 칠까요? 네, LIG ADP는 뭐 TFT LCD 장비 쪽이고 대부분 LG 디스플레이 쪽에 좀 많이 납품을 하는 회사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회사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회사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는 이유 자체가 이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적 기대치 가지고 내년도 주가 좀 많이 갈 거다 뭐 그런 또 전망도 있는 회사인데, 올해까지는 일단 적자니까 내년도 가봐야 될 것 같고, 들어가서 가능성 있는 게 최근에 3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거죠. 작년에 그 3분기에 대비해서 올해 3분기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좀 증가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3분기 때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기 때문에 좀 가져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은 기대 수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종목이 거의 7,000원대 근처까지 갔는데,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자체가 150억 정도가 좀 되는 거니까, 이 정도 150억 정도가 된다 한다면 예상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1,000억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 가능하겠지만은 과거에 9월달에 형성됐던 6,700원, 7,000원대 이상 주가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오늘 급락한 이후에 오늘 기술적으로 저점이 형성이 됐네요. 지난 11월달 초에도 3,9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그리고 곧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5,000원대까지 반등이 좀 전개됐는데, 그때와 또 유사한 패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이 형성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 실적 기대치고 3분기 대책 좋았기 때문에 저점을 깰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요. 무리하게 선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반등 목표가 최근에 11월 달에 고점이 11월 20달에 형성됐던 고점 가격이 5,000원대니까 4,800원, 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반등 기간은 중성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1월 효과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1월 한 중순 정도까지 본다면 5천 원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봐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야 좀 저점을 다시 딛고 반등 시점에 왔다. 1월 중순쯤에 4,800원 그리고 5,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혹시 추가 하락에 대비할 필요는 없겠죠, 운영장님? 전화 연결이 끊어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연결이 되면 네, 운영장님. 네. 네, 혹시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서 더 추가 하락할 염려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이 종목이 턴어라운드가 진행돼서 조금 전에 실적인데 기본적으로 주가 하락 자체는 뭐 단기적으로 뭐 수급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 분석 길게 보면 내용이니까 회사가 3분기 때 거의 분기 단위 실적이 거의 작년 4분기 이후에 최고 실적이 났어요. 이거 2분기 때 60억 적자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내년도 증권사에서 가이던스 실적 목표 자체가 올해보다 매출액이 거의 한 40%, 50%까지 증가될 거라는 전망이고 흑자 전환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주가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게 뭐 4,000원 아래로 내려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은 형성됐다고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4,000원 지지가 화분기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근거로서는 실적이 얘기가 됩니다. 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면서 시청자님 수익 보고 나오시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0312님의 LIG ADP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게시판 창에서는 여러 가지 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칠봉이님께서 끼어들기 하는 차량 때문에 완전 짜증나신다고 차량 몰상식으로 고발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화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별아별아님께서는 저는 갓길로 쭉 왔다가 내 차 앞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 고발합니다. 진짜 얄밉지 않나요? 정말 크랙션을 안 울릴 수가 없지만 또 매너남으로 매너여로 참아야 되는 게 또 교통 매너기 때문에 그냥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분들 너무 몰상식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참아주고 계시죠. 운전할 때는 성격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다스려야 또 인격 형성에 좋다고 하니까요. 참을 인 3번 그리시면서 좀 참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뒷담화 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왔다 장보러님께서 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우동우님께서는 희재앵커님 목걸이가 제이 브랜드 맞죠? 라고 해주셨어요. 이런 거 잘 아시나 봐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지 않나요? 신기하네요. 로만손에 주식을 들고 계시나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식 미니님께서는요, 아까 마로니님께서 지금 허니버터칩 2박스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장윤정 씨 카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 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먹고 싶은데 어제 주말에 먹었더니 오랜만에 먹어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도 공동구매에 참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제가 심리 테스트를 또 들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실지 모르겠네요. 내가 만나면 안 되는 이성 타입을 알려주는 그런 테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람 간에 합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랑 안 맞는 분명히 그런 타입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신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타입을 제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면서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분들 제가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은 오픈 키친으로 된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오픈 키친 아시죠? 이렇게 안에 주방이 잘 보이는 그런 데인데요. 요리하고 있는 그 셰프와 직원들이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좀 기분이 좋지가 않고 거슬리네요. 눈에 거슬리는데 왜일까 하고 봤더니 그분들이 입고 있는 옷 색깔 때문일까요? 지금 이 직원들이 입고 있는 옷, 당신에게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색깔 어떤 색을 입고 있을까요? 직원들의 유니폼 색깔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검정색 유니폼입니다. 검정색 입고 있는 셰프분들 많아요. 자, 1번이 검정색인데 검정색 유니폼이 거슬렸던 분들은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은 노란색 유니폼 되겠습니다. 3번은 파란색 유니폼이고요. 마지막 4번은 이 빨강 옷 입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유니폼이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려 볼게요. 자, 아하님께서 3번으로 가장 먼저 대답을 해주셨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린다고 해주셨고요. 마로니에님은 노란색, 그리고 칠봉이님도 노란색.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슬린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장보러님께서도
2번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별아별아님 1번 검정색 왠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1번 선택했거든요. 별아별아님이랑 저랑 비슷하시고요. 부천허브님도 1번 해주셨습니다. 자, 동우동우님께서는요. 굉장히 낙천적이십니다. 다 안 거슬린다고 남겨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1, 2, 3, 4번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왔다 김보리님도 이번에 와주셨네요. 재밌다. 왔다 장메리님, 왔다 장보러님, 왔다 김보리님까지 지금 왔다 시리즈로 3분 계십니다. 아로니아 베리님 와주셨네요. 하이요. 그리고 2번 남겨주셨습니다. 노란색이 지금 월등히 많고요. 핑크퐁님께서도 2번. 제 오늘 의상 멋지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식 미니님께서는 3번 파란색. 그리고 별나라님께서 검정색 너무 좋아하는데 제 옷장에 검은색인데 해주셨어요. 저도 옷장에 검은색이 가장 많지만 왠지 1번 입고 있는 게 왠지 거슬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씩 봐드릴게요. 자, 1번. 저와 함께 별아별아님께서 1번을 해주셨죠. 검정색 유니폼입니다. 당신은 사사건건 간섭하고 체크하는 사람에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적합한 타입은요, 인격체로서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잘 맞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행동을 구속하고 따지고 든다면 당신은 겉으로는 못 이기는 척 들어주곤 있지만 어느 순간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확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따온 건데 어느 정도 전 맞는 것 같아요. 별아별아님 어떠세요? 저는 저한테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구속하거나 이런 걸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유독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잔소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1번이 그 답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잔소리 없는 분들과 만나도록 할게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유니폼 지금 브란젤리나 님과 브란젤리나님과 마틴 플레이스님도 노란색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우유부단하고 긴장감 없는 사람과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눈에게는 그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지박야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연애 초반에는 이런 사람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마음에 걸린다면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눠보세요 하고 테스트에서 충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2번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노란색. 어떠신가요? 우유부단한 사람들 싫어하시나요? 제가 우유부단한데 어떡하죠? 좀 결단력 있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칠봉이님 포함해서 지금 2번이 가장 많으셨거든요. 좀 대답을 남겨주시면 저도 고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핑크퐁님도 1번 남겨주셨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희재나라님도 안녕하세요 희재씨, 전 파란색 싫어요 해주셨습니다. 3번 파란색 선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욱하는 다혈질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격렬하게 불붙었다가 식어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분들보다는 점점 더 당신을 좋아하게 되는, 푹 빠지는 그런 사람들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파란색 선택해주셨던 우리 희재나라님 맞으신가요? 파란색. 아하님도 파란색을 싫다고 해주셨는데 욱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감정 기복이 좀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만나면 안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붉은색 유니폼 싫다고 해주신 분들 계신가요? 아까 4번 계셨는데 네, 지금 찾으려니까 갑자기 안 나오는데요. 4번 해주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과 맞지 않습니다. 당신, 왔다 김보리님이셨구나. 당신 자체도 개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용력 있고 부드러운 사람과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기 체면을 중요시하고 나의 맘대로 행동한다면 그분과는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아가 서로 부딪힌다면 서로 부딪히기도 많이 하고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김보리님 어떠세요? 이분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신 분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맞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합이라는 게 나랑 너무 비슷한 사람과 부딪히면 진짜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4번에게도 개성이 강한 사람보다는 부드러운 분이 맞다 이렇게 남겨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김보리님께서는요. 부들부들하고 유연한 분과 연애를 하시길 제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란젤리나님께서요. 맞아요. 우유부단한 사람 정말 싫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찔립니다. 저도 조심해서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잔소리 안 하는 분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만나면 안 되는 이성 타입을 한번 진단해 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좀 맞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돼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종목 상담이 또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이걸 안 살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자, 7711님께서 테라세미콘 남겨주셨거든요. 이 종목 조금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전화 오는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서울입니다. 아, 서울에 계세요. 네. 날씨 너무 춥죠? 그래도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정말요. 수요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도 너무 추운데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떠세요? 지금 뭐 좀 안 좋네요. 어떤 종목이세요?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3,550원에 30%. 3,550원 30%요? 네. 시청자님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10월 23일 날 샀습니다. 10월 23일. 네.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네. 살짝 좀 오를 때 사셨다가 그때 다시 밀렸네요. 11월에. 네. 예. 시청자님 이거 들어가신 특별한 좀 이유가 있으세요? 뭐 이유보다도 그냥 그게 그대로 내년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네네. 내년까지 가면 어떻게 될래나 또 궁금도 하고 네.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네. 올라갈지 거래가 요즘에 좀 끊어진 것 같아서 네, 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나리자 이게 거의 10월에 고점 형성하고 지금 거의 많이 밀려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같이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영장님. 네, 모나리자인데요.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매수한 이유를 좀 물어보셔서 저도 궁금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좀 사신 것 같네요. 저는 이 종목이 테마로 산 건지 뭐 실적으로 산 건지가 궁금했었는데 이 종목이 본래 이제 두루마리 화장지 매출 70%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관련 노인 복지 예산 관련 수혜주로 약간 테마성으로 지금 움직였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좀 사셨나 했더니 단순하게 이제 실적을 보고 향후 실적 전망을 보고 사셨다고 그러네요. 실적으로 보고 샀다 그러면 이 종목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테마로 보고 샀다 한다면 저도 테마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워서 저도 전망이 어려운데 향후에 또 실적 증가 부분을 보고 샀다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매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예산은 보면 매출액 자체가 거의 1,200, 1,300억 정체고 조금 전에 예사 주력 제품이 두루마리 화장지 쪽이니까 매출 비중이 70%입니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자체가 지금 실적 보고 사셨다는데 역성장이거든요. 2012년도 영업이익이 114억이었고 작년에 86억이었는데 현재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한 60억대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작년 이상을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 지금 3분기까지 36억이거든요. 작년에 59억이니까 작년 대비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내년도 전망 자체도 최근부터 매출 추이로 봐서는 크게 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기업 내용상으로 어떠냐? 그게 싸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사가 현재 시가총액 1,000억짜리인데 예사 때 자본 총계가 500억대거든요. 즉 PBR로 따지면 2배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자기 자본율은 11%밖에 안 된다는 수준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주식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예사는 부채 비율이 없는 회사입니다. 부채가 20%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에 대한 지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빠질 것 같지 않는데 크게 제가 판단하기에 실적으로 봐서 기업 내용상으로 봐서 2,800원, 3,000원 이상을 크게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님 사실 때 3,600원, 700원대까지 갈 때는 그런 테마성 대로가 반영됐다는 관점에서 최근에도 그런 테마가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노인 고령화 관련된 복지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시장에서 이슈가 됐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테마로 주가가 상승될 일은 펼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던 관점에서 이 종목은 실적으로 보셨다면 짧게 보시고 3,000원 정도 내외 정도 이만한 주식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고 회사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정도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닙니다. 최근에 작년에도 배당이 없었고 20원 내외 정도 배당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여유가 있다 한다면 3,100원대 정도까지는 물량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짧게 본다 한다면 62동 평세 꺾여 내려오고 있는 가격대인 2,900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0원.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은 네. 추가 매수를 해도 안 되겠네요. 추가 매수요. 간단하게 한번 더 여쭤볼게요. 운용장님, 어떤가요? 좀 물량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굳이 이 종목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국가지수가 1900포인트대고 또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종목도 530까지 그 연중 거의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만한 종목들은 얼마든지 정말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 쪽에서 좀 분산 투자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조금 전에 조금 미련이 있다 한다면 2,900원, 조금 여유가 있다면 3,100원까지 가져가시고 여유 자금 가지고 다른 종목 쪽에서 종목을 찾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그러면은 그 2,900원이나 3,000원 선이 언제쯤 올지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기간이 참 너무 어려운데요. 예.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운용장님, 혹시 기간을 예측하긴 참 어려운데요. 어떤 특별한 반등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있을까요? 어렵죠. 근데 일단 시장의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1월 달에는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거든요. 그래서 1월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도 누가 물어보셔서 1월 한 중순 정도를 좀 말씀 좀 드렸는데, 그 정도까지 간다 한다면 3,100원 정도까지는 보유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네. 답변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반등 네. 이어서 다른 종목으로 더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모나리자 살펴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생소했던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요. 7711님께서 남겨주신 테라세미콘인데요. 이분은 19,300원에 들어가셨어요. 굉장히 좀 고점에 들어가셨습니다. 20%를 들고 계시고요. 시청자님께서 사시고 나셔서 고점을 그러니까 매도를 놓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좀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17,000원 900원대 내려와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장님 이번엔 테라세미콘입니다. 지금 고점에서 좀 내려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반등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 19,000원대 가격대는 그 가격대에서 매도 물량이 거래가 좀 많이 됐죠. 최근에 주가 좀 빠지면서 이제 손실이 좀 났는데, 최근에 예산은 이제 내년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의 기대치입니다. 예산은 이제 LCD 장비 쪽에 OLED라든가 그다음에 옥사이드라든가 그쪽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이제 향후에 전개될 부분인데 6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이 40% 되는 회사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특히 그 열처리 장비 쪽에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쪽이고, 특히 내년도 이제 옥사이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어떤 본격적인 투자가 전개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가가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성장의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왔어요. 최근에 3분기 실적 자체도 시장 예상치는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왔고, 근데 내년도 실적의 전망치가 워낙 큽니다. 저도 이 실적이 좀 달성이 좀 될지가 좀 의미스러운데, 올해 한 700억 정도 매출인데 현재 수지장부라다가 감안하면 내년도에 2,200억 정도까지 매출이 급증할 거란 전망이니까, 내년도 이 정도 실적이 나오고 시장 예상했던 영업이익 자체가 400억대 나온다 한다면 주가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가장 정보력이 빠른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72,000주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도 좀 14,000주 매도하고 있다는 자체는 실적 전망치 자체가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추측이 좀 드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저점이 이탈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3분기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또 내년 실적이 상당히 가이던스가 높지만은 보수적으로 약간 반 정도만 달성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채도 없는 회사니까. 그래서 차트상으로서는 좀 망가져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은 충분히 17,000원대가 또 200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온 가격대고, 또 오늘 어떻게 본다면 양봉이 나온다 한다면 오늘 바닥이 형성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고점에 사주시면 무리하게 선절매하지 마시고 일단 좀 지켜보시고요. 일단 반등이 나와도 우리 생각 예상 가격대에서 19,800원대, 2만원대에서 매도 물량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원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7,000원대만 지지가 된다 한다면 당분간 내년도 짧게는 올해 4분기와 내년도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17,000원과 2만 1,000원 정도 사이에서 또 박스권 등락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일단은 17,0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19,500원대 정도에서 약간 비중 축소하는 그런 매매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7,000원이 그러니까 지지가 돼야 된다는 그 리스크 관리 자리로서 나오고요. 19,800원에서 2만 원 그 반등치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 혹은 분할 매도 전략 나옵니다. 7712님 갖고 계시면서 좀 속상하셨을 텐데 조금 상황 지켜보셨다가 대응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두 종목 함께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번 심리 테스트에 있어서는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대체로 좀 맞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딱 맞네 해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파스토레님께서는 허니버터칩 사러 갔다가 허탕 치고 하는데 심리 테스트까지 끝났다고. 아유, 이런 상황이 있나요? 컴퓨터로 보고 계시다면 이렇게 살짝 앞으로 당겼다가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한 번 더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앵커님, 제이 브랜드 목걸이 해줬네요.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오늘 목걸이 반응이 좋네요. 이거 굉장히 예전부터 하고 나왔던 건데 오늘에서야 알아봐 주시네요. 저희 언니가 저에게 선물을 해줬던 그런 겁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자, 지금 제가 뉴스를 오늘 봤더니 이런 게 나옵니다. 1인당 부채액이 올 연말에 5천만 원을 육박할 거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돈을 발린 차주가 올해 상반기 말에 1,05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올해만 사실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가 2번이나 이뤄졌고요. 또 부동산 규제까지 풀리면서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한데 대출이 정말 크게 늘어나면서 네티즌들의 한숨이 여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내년에 금리 인상 이어지면 이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명의만 집주인이지 우리가 사실 아파트 거지가 아니냐, 이렇게 좀 규탄의 목소리도 좀 컸습니다. 대출을 조장하는 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입장도 있었고요. 또 한쪽으로 본다면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 이 소비 패턴도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우리 경제의 내관, 부채 증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부채, 제 앞으로는 사실 빚이 없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집 사고 결혼하고 이러고 나면은 대출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들을 남겨주세요. 아직까지는 로만손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한번 종목 상담 이어서 해보고요. 그 이후에 좀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크팡팀께서 남겨주신 우리은행 바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1,300원에 20%입니다. 이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 받아보고요. 저희가 이 종목 살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그분 맞으시죠? 네. 단골 손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다행인데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대림산업을 좀 갖고 있는데 손실이 좀 났어요. 대림산업이요? 네네. 그래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 하고요. 제가 76,000원에 10%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지금이 62,000원 정도가 저점인 것 같아갖고요.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 하고요. 네.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빠지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담고 계시다고요? 10%요. 10%요? 네. 여기서 어느 정도 담으시려는 거예요? 10% 더 담을까 하고요. 10%만 더. 네. 알겠습니다. 76,000원에 사셔서. 네네. 자, 그럼 지금 자리 추가 매수의 가격대 어떤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자, 이번에는 김영용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김영인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이 종목이요. 대림산업 76,000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가격대 10% 더 사도 괜찮을까요? 방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걸 좀 들었는데, 상당히 애매합니다, 정말. 왜 그러냐면, 이제, 유가를 갖다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에서는, 지금 이제 평단가를 좀 낮춰보자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조금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제 하락한 이후에, 지금 10월 24일 날 자리가 62,700원 자리인데 말이죠. 지금 65,000원에서 지지를 하려다가 오늘 조금 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아주 짧은 반등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제가 볼 때는 62,700원짜리 있죠. 그것을 이제 탁 깨고 내려가면은 순간적으로 밑으로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추가를 하는 편이 나아 보이고, 이미 유가가 지금 56달러까지 시간에서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차라리 62,700원을 좀 깨고 내려가서 6만원 이제 초반 정도까지 순간적으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좀 추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현재 자리로만 딱 놓고 보면은 조금은 보유를 하면서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1선 반등 시도가 나오고 많이 나와봐야 21선인데요. 21선 자리가 지금 7만 원 자리 정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면 7만 원 부근에 접근할 때 매도를 하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밑으로 음봉이 다시 음봉이 좀 크게 나오면서 물량이 털리는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추가를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 정도에서 추가를 했는데 음봉이 턱 나와버리면 단가 낮추는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물량 주수만 늘어나가지고요. 오히려 손실이 좀 커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한 6만 원 초반, 거의 6만 원 부근 정도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좀 저점이 확인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떻게 좀 들어보셨어요? 조금 네, 더 기다려보시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게시판에 또 많은 분들이 환영을 또 해주시고 계세요. 네, 힘내시길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림산업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그 이후에 사도 늦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 모두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아까 지크팡님의 종목인데요. 우리은행 살펴보겠습니다. 1,300원에 들어가셔서 20%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의 움직임 이어지네요. 김영영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계속 내리는데 어떻게 좀 들고 가야 될까요? 1,300원이면 현재 단가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좀 은행주가 모멘텀이 약하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당장 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오히려 내년 상반기 1분기 중에 오히려 인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투자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군단들은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이제 찔끔찔끔 좀 밀려 내려가는 구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것은 이제 10,000원 정도 아예 지선을 좀 잡아놓고요. 요것은 지금 세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10,000원 후반대 있죠. 1,700원 위로 올라오면 11,000원 요 자리에서 조금 수익 내고 그냥 매도를 하고 그렇게 나오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그냥 차트만 보면은 재상장 이후에 그냥 향보를 하고 있어서 무슨 매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은행주의 모멘텀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보유하셨다가 밑으로도 뭐 10,000원 정도 짧게 잡아놓고요. 보유하셨다가 1,700원 위로 특히 11,000원 부근에 오면은 주로 매도를 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 대해서 좀 무겁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은행 들고 가시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크팡님의 종목이었는데요. 두 종목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남겼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몇 가지 댓글이 나오네요. 마로니에님께서는요. 시골의 전원주택 외에는 아파트나 주택을 절대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사실 투자의 대상으로 메리트가 떨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마로니에님도 이 같은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칠봉이님께서도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대출 없이 준비를 못하죠. 집값 내리는 정책은 앞으로 없을 거고 기득권과 서민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집을 사야 되는 게 맞을까요? 좀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브란젤리나님과 빠스토레님께서는 앞서 전화 주신 우리 유명한 시청자분께 인사를 남겨주셨고요. 첫발님께서는 오랜만에 와주셔서 또 인사를 제게 칭찬을 또 남겨주셨어요. 제2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라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안 내시면 다행인데 첫발님께서 좀 모델 발탁에 좀 힘을 써주시면 안 될까요? 화내실 것 같네요. 자, 저희는 지금 두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감만족 데이트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정오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세요? 지금 12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자, 맛있는 레시피와 함께하는 오감만족 데이트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은 케이블 방송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 찌개 메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좀 따끈따끈한 국물이 어울리지 않을까 하고 골라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까요? 한국인의 이 서민의 음식의 대표죠. 이 김치찌개와 연어가 만난 그 맛, 연어 김치찌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김치찌개 참 좋아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배고파집니다. 원래는 김치찌개, 돼지김치찌개나 뭐 차돌박이 김치찌개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연어 김치찌개는 좀 초면 아니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맛을 준비해 들고 왔습니다. 자, 먼저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주인공은요, 오메가3가 풍부한 바로 연어 되겠습니다. 이 연어 캔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살짝 쉰 김치 4분의 1포기, 그리고 양파 작은 거 4분의 1쪽, 그리고 대파와 마늘, 고춧가루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 수제비에 들어가는 밀가루 필요하고요. 핫소스 필요합니다. 좀 특이하죠? 지금부터 레시피 공개해 드릴게요. 1단계입니다. 냄비에 김치, 양파, 마늘 이 순서대로 음식을 넣어주시고요. 기름을 많이 넣어서 오랫동안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출연 셰프가 지적을 하나 해줬는데요. 냄비를 압력 밥솥을 사용하게 되면 높은 압력을 이용해서 단시간 내에서도 맛있는 김치찌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팁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때 기름을 많이 넣고 또 오래 볶을수록 감칠맛이 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달달 볶아주실게요. 빨간 김치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는데요. 바로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치가 투명해지면 이때 육수를 넣어주세요. 적당히 넣고 조금 더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로 갈게요. 어느 정도 끓어지면 이 찌개에 수제비를 넣어주시는데요. 수제비에 들어있는 이 전분 아시죠?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이런 게 국물을 걸쭉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요. 그 진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제비를 3단계에서 투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4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여기서 그 피자에 넣는 핫소스 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핫소스를 조금 넣어주시는데요. 그 특유의 향과 톡 쏘는 맛을 위해 넣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해주시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준비해둔 연어를 기름을 살짝 제거해 주시고 찌개에 투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끓여주시면 이대로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해요. 너무 맛있겠다. 이게 참치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완성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사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너무 맛있겠죠. 이렇게 보면 좀 참치랑 다르죠. 참치는 끓이고 나면 다 부스러져서 그 찌꺼기가 어디 있었지 하고 뒤적뒤적 찾아야 되는데 이 연어는 그대로 좀 있다고 하니까 그 건더기와 함께 드셔보시면 맛있는 연어 김치찌개를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인의 김치찌개, 이 청정해역에 사는 연어와의 조화, 그 시너지를 만나볼 수 있는 연어 김치찌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메뉴로 어떠신가요? 네, 배고픕니다. 게시판에 반응 좋은데요. 바로 종목이 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화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하림홀딩스 하림홀딩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4,300원에 15%요. 4,350원에 15%요? 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네네. 오늘 엄청나게 급등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신가요? 글쎄요, 매도를 해야 네. 되는지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럴 때 참 겁나요, 그렇죠? 지금이 매도 시기인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도 게다가 덩달아서 흥분이 약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나투자증권의 황정훈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황정훈입니다. 네, 하림홀딩스가 오늘 8% 급등하면서 우리 시청자님 좋은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좀 더 기다리면 더 많이 좀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요?
예, 뭐 결론적으로는 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좀 더 뭐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좀 좋지 못했고, 그래서 3분기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뭐 4,000원 부근까지 저점을 주고 하락을 했다가 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가에 잘 매수하셨기 때문에 뭐 오늘 이후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반등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200일선이 위치한 한 5,250원, 한 5,300원 정도 부근 이 정도로 단기 조정을 줄 수 있는 저항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1, 2분기까지 계속 일종의 내수 주도주로서 이제 반등을 해오다가 이후에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고 또 지금 NS 홈쇼핑 이것이 이제 지금 삼성 SDS라든가 제일모직 이후에 새롭게 또 상장에 관심이 되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상장이 좀 더 지연이 되다 보니까 또 뭐 STX 패너션 인수 루머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뭐 그런 자회사 혹은 뭐 인수 루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충분히 바닥이 나왔고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는데 다만 5,250원에서 5,500원 위로 올라가려면은 결국 4분기 실적도 예상대로 좀 좋게 더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5,250원에서 5,500원 라인을 좀 비중 축소 라인으로 좀 잡으시고 이후 저가 잘 잡으셨기 때문에 이후 물량은 좀 보유하시다가 반등에 성공하는지 아니면은 이후에 좀 밀리는지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보유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1차적으로 5,250원 목표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의견이네요. 네, 5,250원이요? 네. 네네. 네, 참고해보시면서 한번 분할 매도 후에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오늘의 마지막 종목 되겠습니다. 부자 되는 법님께서 리노스 문의 주셨네요. 키플링 그 고릴라 인형이 딱 떠오르는데요. 2,705원에 들어가셨고 35%. 지금 2,725원, 지난 금요일부터 상승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번에 리노스 한번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뭐 리노스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실적이 나온 종목입니다. 하나는 이제 뭐 재난 안전 핵심 솔루션이라 해서 그런 재난과 관련된 안전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수입 그 패션 업체의 그런 독점 총판, 벨기에의 키플링과 이제 미국의 이스트팩 이 두 개에 대한 총판을 갖고 있어서 일종의 중국 소비 관련주로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출 그 뭐 면세점 매출 이런 것들이 중국 관광객한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로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적도 2010년도, 11년도 좋았다가 그 이후에 좀 좋지 못했다가 다시 지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4분기까지 예상된 실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배당도 주당 100원으로 2년 전에 했었었는데요. 그 정도 다시 좀 예상이 되고 여러모로 지금은 뭐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라서 기관의 수급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급등 후에는 또 좀 다시 또 좀 밀리는 좀 일변동과 단기적인 변동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아주 높게 잡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 전고점 정도 부근 한 2,900원 정도 라인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 외에 실적적인 부분이나 그런 중국 소비 관련 부분, 재난안전 부분, 배당에 다시 돌아온다는 기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잘 매수하셨고 목표가 전고점 부근에서는 좀 비중 축소하신 후에 좀 더 보유하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잘 잡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좀 더 보유 들고 가시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수익을 내보시라는 의견 나오니까요. 시청자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에서 있어서는 기관 수급 중요하다는 얘기도 함께 나오니까요. 같이 참고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좋은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리노스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1시간이 벌써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렸네요. 주한파님께서도 데이트 1시간 너무 짧아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주도주 대박님께서도 아쉽다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저도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오늘 7177님, 범인님께서도 와주셨어요. 오늘 꼭 이 찌개 해 먹어봐야겠다고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저녁으로 또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맛 보시고 어떤가 또 후기를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세미만 대주주님께서는 글이 안 써진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시스템 정정됐는데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뒤늦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또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남은 2시간도 성공적인 전략으로 한번 이어나가시고요. 이번 주 추위도 그리고 이벤트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12시에 뵙도록 할게요.